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4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607만 933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5만 6,700명, 완치 590만 4,138명으로 집계되어 2.6%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1,600명 수준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활성 환자 수가 다시 10,000명을 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21일 신규 감염자는 1,678명으로 전체 감염자 수는 총 607만 933명에 이르렀으며 회복된 수는 677건으로 총 590만 4,138명이 되었습니다. 반면 사망자는 5명 늘어 코로나19로 인한 총 사망자는 15만 6,700명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에 활성 중인 코로나 환자는 1,09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중국의 연구에 따르면 시노팜 코로나19 백신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대해 완전한 면역 효과가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 의학저널에 자세한 연구 결과가 실려 있는데 시노팜 백신은 추가 접종을 하여도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대해 부분적 면역 반응만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시노팜 백신을 2회 접종한 25명 중 BA, BA4, BA5와 같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대한 면역 반응이 24에서 48%의 접종자 중에서 약하게 관찰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사까지 맞은 30명으로 구성된 다른 그룹 임상 시험에서는 약간 증가한 30에서 53%의 접종자에게서 면역 반응이 보였습니다. 지난 20일 족자카르타에서 제1회 G20 보건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대표로 참석하였습니다. 보건장관회의에는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과 글로벌펀드 사무총장도 참석하였습니다. 보건회의에서는 3가지 주제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감염병 대유행 예방 대비 대응을 위한 국제보건 회복력 구축입니다. 전염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병원체에 대한 사전 정보 및 데이터를 공유할 것과 재정중개기금의 기금 마련 등의 자원 조달을 공유하는 글로벌 복권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는 해외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WHO의 표준 코로나19 디지털 백신 인증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다른 팬데믹을 대비한 의료시설 및 기반시설 보급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모든 인구가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하여도 저소득 국가에서 여러 변이체가 만들어지며 선진국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등 의료자원의 공평한 접근을 위한 G20 주도의 협력 구조 마련의 필요성과 유전자 정보의 적시 공유의 중요성, 중저소득 국가의 의료자원 생산 역량 강화 및 지식 공유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지식 공유와 관련해서는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세계 바이오 서밋을 통해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예정임을 밝히며 G20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G20 보건장관회의에서 재정중개기금 설립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따라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형태의 기금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FIF 기금은 세계은행 내 팬데믹 분과를 설립하여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첫 기금으로 105억 달러를 모금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유럽연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독일 그리고 민간기업 등 약 12억 달러의 FIF 기금 지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각 4억 5천만 달러, 독일이 5,270만 달러, 인도네시아 5천만 달러, 싱가포르가 1,000만 달러를 약속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 부디장관은 비가 오기 전에 우산을 준비해야 한다며 미래의 새로운 도전에 대비한 탄력적인 보건 시스템과 기금 기구를 구축하자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재정중개기금 창설에 대해선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기금 마련에 대해선 언급이 없습니다. 한편 G20 보건장관회의에서 러시아 보건부 올레그 그리드네프 차관이 발언을 시작하자 미국, 영국, 네덜란드, 호주 대표가 잠시 자리를 떴으며 화상으로 참여한 프랑스, 독일, 스페인 대표들도 화면을 껐다가 발언이 끝난 후 다시 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가루다 항공은 채권단과 협상에 성공하였으며 2022년 6월 20일 이후 채권은 연 0.1%의 고정이자율로 향후 2044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채권단 협상은 투표로 진행되었으며 전체 채권자의 97.46%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채권단은 23개의 국영기업, 은행 그리고 개인 자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협상으로 모든 채권단은 같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로써 가루다 항공은 적자 운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루다 항공 대표는 3년 안에 흑자로 돌아서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수익을 내기 위한 방안으로 고가의 임대 항공기부터 줄여나갈 것이며 궁극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사 항공기를 29대에서 70대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수익 창출이 높은 국내선에 집중하여 운영을 할 것이며 국제 노선은 이익을 계산하여 적자 노선들을 폐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루다 항공의 재무 및 위험 관리 이사는 향후 3년 안에 가루다 항공은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로써 부도 위험에 놓였던 가루다 항공은 이사진 교체 없이 구조 조정과 공기업부의 운영 참여만으로 다시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와의 국제 노선은 해지도 적합도 아닌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6월 인플레이션이 월간 기준 0.43%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플레이션에 가장 크게 기여한 품목은 칠리고추와 카이엔 고추입니다. 칠리고추는 인플레이션에 0.14% 기여하였으며 카이엔 고추는 0.10% 기여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향신료 샬롯이 0.06%, 달걀이 0.05%, 토마토가 0.03%, 시금치 및 생수가 0.02% 기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케일, 고등어, 밥반찬, 가루, 비누, 담배, 여과 부품 등의 상품들도 각각 0.01% 기여하였습니다. 한편 디플레이션에 기여한 상품도 있는데 식용유가 지난달보다 저렴해서 0.05%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도시간 운송료도 0.03% 기여하였습니다. 그 외에 쇠고기, 마늘, 생새우, 금 등의 보석류에서 각각 0.01% 디플레이션에 기여하였습니다. 한편 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0.40%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였습니다. 중앙은행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유지된 환율 안정성과 내수시장의 거래 증가, 그리고 글로벌 금 시장의 이동에 따른 금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캄보디아 외무부 장관은 아세안 특사로 이달 말 두 번째로 미얀마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에도 가택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의 만남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 군정 대변인은 아세안 특사가 미얀마 방문 시 만날 수 있는 이는 현재 군정과 평화회담을 하는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사는 적절하고 만날 만한 인사들을 만나는 게 예정돼 있다면서 만날 만한 인사들에는 재판 중인 이들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수치 고문은 지난해 2월 쿠데타 발발 직후 가택연금된 뒤에 각종 범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까지 부패 혐의 등으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앞으로도 여러 범죄 혐의가 더 있어 산술적으로는 징역 100년형 선고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편 아세안 특사는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미얀마를 방문하며 아세안 특사 자격으로 미얀마를 방문하는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6월 발생한 군부 쿠데타 이후 불거진 유혈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아세안 합의사항 준수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캄보디아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아세안은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특별 정상회의에서 즉각적 폭력 중단과 아세안 특사의 미얀마 방문,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건설적 대화 등 5개 항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군정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무력으로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민주화 인사 2명에게 사형 집행을 승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미얀마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정치범 지원협회에 따르면 군부의 유혈 탄압으로 목숨을 잃은 이는 1900명이 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남자 행세를 하며 여성과 결혼해 10개월간 함께 결혼 생활을 하던 여성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마트라섬 잠비지방법원에서 남자인 줄 알고 같이 살았던 여성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5월 데이팅 앱에서 자신을 신경외과 전문이라고 소개한 아흐나프 아라피프라는 이름의 남성과 만나 교제했습니다. 아흐나프는 같은 해 6월 23일부터 일주일간 피해자의 집에서 지내면서 아픈 부모님의 혈압을 살피고 약을 처방해주면서 환심을 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아흐나프와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으며 혼인신고는 미룬 상태입니다. 하지만 함께 살면서 이상한 점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아흐나프는 의사라면서 일을 하러 가지 않았고 자신이 석탄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라고 둘러대기도 했습니다. 특히 집안에서도 절대 옷을 벗지 않았고 남자지만 호르몬 문제로 가슴이 나온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분증도 보지 못한 채 10개월을 같이 살면서 피해자는 3억 루피아를 생활비 등으로 썼고 결국 피해자의 부모가 눈치를 채고 사기 결혼임을 밝혀냈습니다. 아흐나프는 가짜 이름이었고 실제로는 에라얀이라는 이름의 여성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내 남편이 여성일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심지어 영상통화로 시댁 식구들 소개까지 받았다고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8월부터 러시아산 석탄의 금수 조치를 선언하였고 이에 많은 유럽 국가들은 인도네시아산 석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독일, 스페인, 폴란드의 에너지 관련 딜러들은 인도네시아에 적극적으로 접선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석탄협회의 전문이사는 독일과 폴란드에 석탄을 보내기 위해 선적하고 있으나 각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석탄을 수출하는지는 통계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의 석탄 품질은 서구권 국가들의 기준보다 낮아 그동안 수요가 많지 않았으나 이번 탈러시아 선언으로 겨울이 오기 전에 석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산 석탄과 양질의 석탄을 혼합하여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 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1억 5천만 톤의 석탄을 공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에너지 자원부의 석탄 국장은 독일이 요청한 석탄량을 공급 가능할 것이라며 낙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외 서구권 나라에서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하면 모든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에 아시아 국가들도 인도네시아산 석탄을 확보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석탄부 장관은 6월 말에 인도네시아에 방문하겠다고 말하였고, 파키스탄의 영사관에서도 자국에 필요한 석탄을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석탄 전면 수입 중단을 선언한 8월 전까지 석탄 등의 주요 에너지 확보에 전 세계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한국에 대한 인도네시아 제품의 수출 증가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말에 체결된 한 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적극 활용할 것을 장려하였습니다. 무역부 차관은 한국과는 거래량이 항상 상위 10위 안에 들어있는 무역 파트라며, 이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으로 인해 11,687품목에 대한 수입관세가 면제되었으니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11,687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철폐는 한국에 들어가고 있는 전체 품목의 95.5%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한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지역은 중부자바입니다. 중부자바 지방정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1분기에 한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가공목재, 인조섬유 그리고 니트, 의류입니다. 수출한 세 가지 품목은 총 4,344만 달러로 2021년 1분기보다 6.75%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신발 분야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는데, 전년 1분기와 비교하면 약 195.54% 수출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협정을 통해 한국도 인도네시아의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이 9,954개가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에서 수입하는 전체 제품들 중 92%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2021년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교역액은 약 170억 달러에 이르며, 올해 교역액은 3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소 11개 분야에서 투자 및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